결국 사표 규정 그리고 거짓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이 비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썼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말대로 문장을 좀 완성해보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사실 골프를 쳤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를 두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들떠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더 나은 리더십이 민주당에 들어선다면 그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적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일이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확정과 이른 퇴진을 오히려 반기지는 못할 일이다. 오늘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만나겠습니다. 이기인 최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당시 그 이재명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씨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을 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에 반대되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제출하신 건데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진을 처음 공개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김문기 씨가 하위 직원이라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대응보다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그것을 입증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는 제가 지위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램 연수 사진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 또 11명의 단체 사진 그중에서도 김문기 씨와 가깝게 붙어있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 결국 사표 규정 그리고 거짓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이 참 비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이기인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성남시 의원으로 재직 중이셨죠. 네. 최고께서는 당시 그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단언하시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가 제가 속해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의 처장이기도 했었었고 또 수시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었었고 당시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김문기 처장님은 성남시 4개 산하기관의 일개 처장일 뿐이지만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었던 유일한 처장이기도 했었었고 무엇보다 이제 대장동 개발 방식인 민관 합동 개발 그러니까 민인 일반 기업 측 말고 관인 성남시 측에서 민간 기업을 상대로 성남시의 이익을 꾀하고 주장해야 되는 유일한 이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김문기 씨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과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처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공약과도 같은 사람을 그냥 그저 모르는 사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김문기 씨에게 들었던 사실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봐도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데 저 사람은 지금 대장동 개발이 본인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신 있게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1심 판결 이후에 고 김문기 씨 아내분에게 직접 연락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그 1심 선고 전에도 메신저를 몇 번 주고받긴 했었었는데 선고 직후에 이제 그날 밤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느끼는 심경이나 가족들의 상황을 전해주시면서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는데 이 수능 시험장에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김문기 씨가 대장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제야 왜 그 당시에 성남시가 회사의 이익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빼려고 했는지도 알겠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시고요. 사모님으로 가족분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최고님께서 많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이번 월요일에 대장동 네. 사건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기인 최고께서 이 제출했던 공개하셨던 그 사진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태 의원 주장을 정리하자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그 공개된 사진이 조작된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법원이 마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유추 확대 해석한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최고께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프니까 궤변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센 형량이 나와가지고 그런지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따져보면은 예.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놓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민주당 말대로 문장을 좀 완성해 보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사실 골프를 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네.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예. 이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선거인 우선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게 맞죠. 그게 가장 상식적이니까요. 예.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나 싶고요. 네. 어떻게든 사법부 부정하고 또 사진의 조작론으로 여론 형성해가지고 예. 2심 재판부 사법 압력을 더 크게 키우려는 것 같은데 네.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다가는 양형만 더 세져가지고 형량만 올라갈 거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썼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SNS에 올렸었는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 말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사진을 최초로 이제 공개하신 최고님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예. 그 당시에도 이재명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표 측이 자꾸 조작론을 꺼내길래 제가 재판장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흔히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조작이라고 한다면 있는 공간에 없는 공간을 굳이 만들어서 합성하는 것을 두고 조작이라고 하지 네.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재판장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시더라고요. 예. 왜 자꾸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느냐. 예. 그러면서 곧바로 배척당했거든요. 이 사진 조작론은 이미 재판장에서 배척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이 좀 무색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그 백현동 사업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면요. 이건태 네.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는 협박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걸 무리하게 짜집기 기소를 했고 또 법원도 잘못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국정감사 때의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예. 분명히 협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직무유기라는 확인까지 해주거든요. 20명이 넘는 재판의 증인들이 협박의 징후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네. 또 심지어 4단계 그 무리한 용도 변경을 결정한 시장에 저항했었던 모 팀장은 개발팀에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사조치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세워서 정치 생명을 일찍 종식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허위의 변론을 해주는 것은 지능적 안티라고 좀 보고요. 네. 그리고 백현동 개발의 핵심이라는 것은 비리 개발이라는 겁니다. 예. 백현동 개발에 깊게 연관됐었던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기도 했었고 예. 선대위에서 활동했었던 최측근이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백현동 개발에 개입되자마자 2단계 용도 변경이 검토됐던 것이 급격하게 4단계로 올라가면서 대규모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예. 지금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김인섭 씨의 이 사례, 그 비리 개발이라는 그 핵심은 쏙 빼놓고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백현동 반박문 중에 김인섭 씨를 뺀 반박은 모두 다 가짜 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는 25일에 또 위증교사 선고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서 사법부를 독하게 맹비난하고 있잖아요. 또 네. 당 내부에서도 그 비명계를 공격하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이제 비명계를 향해서 뭐 고개 들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해보고 사법부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도 해보고 그리고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는 것이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들을 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뒤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지금 먼저 움직이면 예. 뭐 모난돌이 돼가지고 정 맞으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숨은 중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이제 물밑에서는 벌써 민주당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는 이런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좀 타다하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량이 약할 거라고 예견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고 예. 오는 25일 위증교사부터 더 센 구형과 선고가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도 비명계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친명계 분들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확정 판결이 나면 가장 먼저 반명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요. 예. 앞으로 차기 권력을 둘러싼 난장이 시작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또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가량 되던데요. 이를 두고서도 민주당 반발이 상당하죠. 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던데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성남시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업무 추진비의 유용 의혹을 일찌감치 알았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 너무 늦은 기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지금 이 제 핸드폰에는 퇴직 공무원, 모 퇴직 공무원의 녹취록이 있는데 예. 거기에는 업무 추진비 유용한 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취지의 녹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네. 이번 법인카드도 공직선거법 재판만큼이나 매우 오래된 범죄였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정적을 죽인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 이른 퇴진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죽이는 길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더 나은 리더십이 민주당에 들어선다면 그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적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일이겠습니까?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확정과 이른 퇴진을 오히려 반기지는 못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편 이 상황에 여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에 또 몰두를 하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엔 좀 힘이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윤석열 정부 쇄신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를 두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들떠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이 유죄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의 사법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민생을 잘 챙기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의 범죄 확정이 본인들이 이끈 것인 마냥 예. 들떠서 이렇게 고무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네. 지금 우리 사회자의 질문처럼 예. 쇄신과 혁신을 늦추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네.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그 명태균 씨 측이 이준석 의원을 공천 개입 의혹에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그 명태균 씨 측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요. 네. 이런 공격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앞으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아무리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끌려 들어가지가 않죠. 아, 그런 오히려, 상황인가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면 의문의 1승 그러니까 녹취록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문의 N승만 기록하게 되는 꼴 같다고 저는 보고요. 예.
어제 모 매체에서 단독 보도했었던 그 명태균 씨가 무릎 수술하고 기어 올라가 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최고위원 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보도도 결국 사정했는데도 주지 않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음. 포항시장 공천 문제도 김건희 여사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 사실 확인해서 끝장냈다. 네. 공천 안 받겠다는 것도 드러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역정내면서까지 대표 패싱하고 공천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오로지 기억에 남는 이준석의 녹취라고 하는 것은 경선이라고 하던데 그것뿐이죠. 종합을 해보면 거절과 패싱, 경선으로 표현되는 이준석의 단어와 네. 뭐 공천 주라고 했다, 돈봉투, 공관위로 표현되는 대통령의 단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개입이고 누가 거절이냐. 예. 국민들이 적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네. 퇴직 공무원의 녹취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조만간 공개 예정이신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공개할 아직 뭐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기소된 이 재판에서 뭔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도 재판부를 향해서 직접 제출하거나 예.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적정한 시기에 예. 공개를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